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 금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물가지수 5월달 물가지수죠. 발표가 됐는데요.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웰 의장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은 그 고공행진이 이제 꺾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FOMC 미팅 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가를 잡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8.3에서 8.1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그거보다도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한 8% 정도에서 전달 대비 횡보하는 그런 그 물가 지수를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으나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전달보다 0.3% 오른 전년도 5월 달 대비 8.6%나 오른 어마어마한 물가 지수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5월 30일 날 방송해드린 닭한 버블 때하고 비교를 한 그런 방송이 있었죠. 거기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셔라. 최악의 상황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닷컴 버블 때에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요. 조금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하고 그래 또 상승하고 이게 이제 베어 마켓에서의 불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를 것 같지만 다시 흘러내리고 이러는 것이 한 1년 정도를 더 그렇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10년 동안 불어왔던 버블이 좀 한꺼번에 터지면서 어느 정도 더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중시키는 그런 하루였고요. 6월 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7월 달도 문제고 다음 주에 바로 있을 FOMC 미팅 제롬 파웰이 어떠한 호키시한 그런 발언을 할지도 걱정이 되는 6월 달입니다. 2022년이 대공황 이후에 처음 6개월 시작하는 6개월이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주식 시장에 저희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손절하고 털고 나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갇혀서 구자를 들어가 보기가 겁날 정도로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5월 달 물가 지수가 전년도 대비 8.6% 뛰었는데요. 이것은 1981년 이후에 가장 큰 수치로 물가 지수가 폭등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폴 볼커가 이자율을 한 번에 10 몇 퍼센트까지 올리면서 주식시장에 완전히 핵폭탄을 투하를 했었는데요. 제롬 파웰도 그러지 않을 거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0.5% 다음 주에 올리고 7월 달에 0.5%또 올린다 그랬는데요. 그 기조가 0.75%로 바뀐다면 주식시장에 한 번 더 치명타를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FOMC 미팅 이후에 제롬 파웰 의장의 기자회견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금요일 날 내마녀의 날에 선물과 옵션 엄청난 양의 만기가 도래하는 날로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내마녀의 날도 상당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악재들이 요소요소에 또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7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 이제 6월 달 CPI 지수가 나올 텐데요. 6월 달은 더 걱정입니다. 지금 유가가 5월 달보다 더 치솟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발표할 또 CPI 지수도 가장 큰 고민거리여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2022년도에 주식 시장이 반등을 꾀하고 베어 마켓을 지나서 불장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지금 리세션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CPI 지수를 좀 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비해서 올해 5월 달에 8.6% 사상 최고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식료품들이 한 10에서 12% 올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7.4%, 또 에너지 커머디티라고 해서 가솔린, 퓨얼, 뭐 에너지 서비스, 뭐 유틸리티, 일렉트리시티 전부 해서 한 평균 한 34%가 올랐고요. 그중에서 원유 가격이 106%나 올랐습니다. 이것은 6월달 이제 앞으로 7월달에 발표될 6월달 CPI 지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고차 가격이 또 엄청 올랐죠. 1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쉘터라고 있는데요. 5.5%.
이거는 이제 렌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셔서 렌트비가 5.5% 올렸는데요. 이게 인제 앞으로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렌트비를 못 올리게 하는 그런 법안이 아마 풀리면서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렌트 가격이 계속 치솟을 전망이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인데, 주택을 못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렌트하는 아파트로 빠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렌트 가격이 또 폭등할 것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로 인플레이션 원유 가격 잡겠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번 11월 달에 선거에 뭐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발언만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암담한 현실이고요. 제넷 옐런 같은 경우도 재무장관이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줄 몰랐다라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것을 계속 냈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너의 생각을 어떻게 믿느냐? 그때는 계속 틀렸는데.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 질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걸 무능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설계를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제롬 파웰도 마찬가지죠. 제롬 파웰도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주식 시장을 속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따져 보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유가의 고공행진 모든 것을 지금 러시아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제넷 옐런도 러시아와 중국 사태가 자기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에 책임이 있다라고 그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물가가 하루아침에 잡힐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고점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악의 상황은 2018년도 전고점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그린 라인이 아니에요. 이 라인에 정확히 오늘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00선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고, 이 밑에 라인은 조금 더 하방 상승 라인을 오늘 그려본 거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1,000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를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만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이 만선 밑에 상황이 2018년도 전고점인, 그렇게 가지는 않아야 되지만 최고점에서 지금 50% 하락 지점에 와 있는 거고요. 아주 암울하게 보는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반밖에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저고점인 8,000선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아서는 리버스에 좀 베팅을 하고 SQQQ 같은 것에 공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저는 단타로 여러 번 이런 공매도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새가슴이라서 그런지 도저히 그 차트 보면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마음 졸이고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잃게 되고, 그래서 단타 성향의 레버러지 플레이를 저는 접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흘러내리는 구간마다 조금씩 조금씩 욕심 부리지 않고 주워 담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2분기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이것이 2분기까지 마이너스 GDP가 나온다면은 리세션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표가 나오는 순간 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달도 불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FOMC 미팅까지 제롬 파웰 의장이 리세션을 인정을 하질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리세션을 인정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오는 것 같고, 리세션을 이제 FOMC가 인정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구나라고 또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또한 주식시장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28일에 거의 마지막 날이죠.
세컨 쿼터 GDP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발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다 그러면 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그전에도 그렇게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또 7월 달에도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달러를 계속 모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늪지대가 돼서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밑으로 빨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주식이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컨슈머 스테이플 같은 그런 회사들의 주식들, 이런 그 리세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실업률도 있고요. 이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비용이 아주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운반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물품들을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 쌓아 놓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혜를 얻는 회사가 퍼블릭 스토리지 같은 이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PSA 티커 심볼이고요. 이 회사는 2.58%의 배당금도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도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퍼블릭 스토리지가 PE 레이시오가 높아요.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는 것이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토리지 컴퍼니들이 상당히 수혜주가 될 것이고 그렇게 폭락할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한 P 레이시오가 30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그래도 한 295불 선부터 조금씩 들어가서 한 275불 선까지 한번 내려가면은 주워 담아 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그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오래된 회사고 여러 가지 가정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상당히 안정적인 컨슈머 스테이플 섹터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P/E 레이시오가 한 25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도 한 20 정도 밑으로 갔을 때가 좀 안전한, 20 정도 밑에도 좀 많이 높아요. 이 회사도 보시면 2020년부터 크게 폭등을 해갖고 지금은 살짝 조정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40불부터 한 135불 사이에서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도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가 번지 리미티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곡물을 생산을 하고요. 그 곡물에서 식용유를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고, 이 회사는 P 레이시오가 아직 괜찮아요. 한 8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상당히 고점에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보면서 매수점을 찾아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지금 뭐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크게 가격이 올랐고요. 번지 리미트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22%의 배당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상당히 크게 폭등세를 이어오다가 요즘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100불 정도 선서부터 92불 사이에서 상당히 주워 볼 만한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도 요즘에 장이 좀 불안한 터라서 만약에 좀 크게 떨어진다면 100불에서 95불 구간에서 주워 본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가 번지 리미티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오래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사이클이 있죠. 아무래도 리세션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다시 이제 성장주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 회사 주식은 이제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뭐 이 회사 주식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록터 앤 갬블이라든가 퍼블릭 스토리지, PSA 같은 것도 길게 갖고 간다기보다는 리세션 기간에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팔고 나오는 그런 것으로 여기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리세션 방어 회사죠. 코카콜라입니다. 2.85%의 배당금도 주고요. 여러 가지 과자라든가 음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 꾸준하게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하지만
보시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고요. 사이클이 그려지면서 올라가죠. 매년 이렇게 사이클이 그려지는데 올해 2020년 팬데믹부터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전고점까지 좀 내려온다 그러면 한 60불 이하까지 떨어져서 한 57불 에서 55불 사이 요 선에서 좀 주워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코카콜라 주식이 아닌가. 티커 심볼은 K5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회사가 맥도날드. 이 회사도 앞으로 리세션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외식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식을 하더라도 좀 가격이 싼 패스트푸드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성향이 있겠죠. 맥도날드도 배당금도 있고요. 약간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에 좀 한 1년 정도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넣어 놓고 배당금과 만약에 상승을 크게 한다면 이익을 크게 볼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 220불 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좀 주워 볼 만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캐시 계속 저금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소개해 드린 맥도날드, 코카콜라, PG, 번질 리미티드, BG, 그다음에 PSA 요 5가지를 좀 저는 요즘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주식시장, 여러분들 본인의 주식 계좌를 들어가 본 지 오래됐다, 들어가 보면 충격받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아, 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 장세에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항상 챙기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